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중요한 영양제 편이에요. 아마 영양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유명한 약사분 채널에서 이 영양제만은 꼭 먹어라 라고 하는 3가지 영양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구독자분께서 아니 나는 김꺾고가 말하는 중요한 영양제가 궁금하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또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고 화장을 못했는데 영양제 얘기해야 되는데 혈색이 좀 어두운 거를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촬영하겠다고 화장을 하는 거는 조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추럴하게 루즈만 바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의 이 말투에 대해서도 교정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수정해 주셨더라고요, 제 말투를.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분이 의식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제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식단도 서구화되고 야채도 부족한 식단을 많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토양도 오염이 되고 해서 거기서 자라나는 식물들의 영양소도 예전과는 다르다, 이런 주장으로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고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고 있는 거고, 실제로 먹었을 때 체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많은 양의 환경 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소를 조금 해독하고, 독소는 곧 이제 활성산소와 염증을 유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없애주면서 노화의 가속화를 막아보자, 이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로 영양제를 드시느냐에 따라서 추천드려야지 되는 영양제도 달라지는 거고 해서 이 컨텐츠가 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보충제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대라든지 가지고 있는 지병, 유전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의료 이력이라든지 평소 신체 활동 수준, 식이요법, 수면 패턴, 일의 강도, 스트레스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조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영양제 조합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해답은 아니라는 거. 저는 첫 번째로 꼽는 거는 종합 비타민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를 먹고 해결해 보고 싶잖아요. 모든 영양소를 충족하는 알약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저는 그거를 종합 비타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타민 A, B, C, D, E 골고루 이제 비타민 군들을 섭취할 수가 있으면서도 마그네슘이나 칼슘, 아연, 철분, 망간, 구리, 이런 식으로 미량 원소들까지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되게 스펙이 좋은 영양제를 살펴보시면 항산화제,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알파리포산과 같은 항산화 역할을 하는 성분들도 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의 알약 개수로 많은 영양 성분을 복용하고 싶으시면 저는 종합 비타민을 기본으로 드시라고 권하고 싶고, 제가 먹고 있는 종합 비타민은 하루에 4알씩 2번, 총 8알을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드시기에는 정말 귀찮은 영양제일 뿐더러 처음에 영양제를 접하시는 분들은 먹고 나서 부작용이 좀 있으실 거예요. 메스꺼림이나 두통이나 열감을 호소하실 수가 있고, 하루 종일 뭔가 어지럽거나 울렁거린다라고 부작용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한 영양소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처음부터 그런 고스펙의 종합 영양제를 추천드리기보다는 뭐 투퍼데이라든지 하루에 뭐 2알 정도 먹어서
보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영양제를 하나 찾으셔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영상 하단의 더보기에다가는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영양제들을 넣어둘 거예요. 비타민 B9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세포의 성장이나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인지기능, 피로회복 이런 거에 이제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과로하시거나 몸이 항상 피곤하신 분들 있잖아요. 만성피로이신 분들은 종합비타민보다도 비타민 B 컴플렉스, B만 들어있는 영양제만으로도 피로회복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종합영양제까지는 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만 복용을 하셔도 아마 그 만성 피로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비타민 C는 항산화에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는 하루에 1000mg 한 알만 먹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메가도스로 하루에 3에서 6g 정도의 비타민 C를 먹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 나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식단이나 환경 독소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시면은 뭐 12알 뭐 이렇게 메가도스 하셔도 아마 좋은 항산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A와 C와 E는 같이 이제 작용을 해서 세포나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염증으로부터 보호해주죠.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연은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염증이나 세포 손상, 적절한 노폐물 제거에도 일조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 드실 수가 없으면 종합 비타민을 이용을 해서 보충을 해주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제는요,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식품에서 되게 흔한 기름은 아니거든요. 육류에는 거의 오메가6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하는 게 오메가6 지방산, 반대로 염증을 줄여주는 게 오메가3 지방산.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을 좀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 이제 이거를 카운팅 해본다고 하면은 오메가6가 거의 50대 1로 많으신 식단도 갖고 계시고, 적게는 10대 1, 15대 1 이런 비율로 오메가6 지방산을 훨씬 많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몸에 염증을 쌓아가고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일으키고 있는 거라서 이거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성분 중에 하나가 오메가3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생선을 식사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3마리 이렇게 드시는 거 괜찮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오메가3, 대구 간류 이런 거를 뭐 한 스푼, 두 스푼씩 드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오메가3 영양제를 통해서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는 가장 큰 역할이 염증 제거, 그러니까 혈관을 깨끗이 만들어준다는 뜻이고, 그 말은 만성질환,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암 등등의 고위험군의 질병들 어느 정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뇌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 인지 기능이라든지 뇌의 기능에 강화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다고 오메가6 지방산을 먹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로 오메가6 대 오메가3가 4대 1, 즉 오메가6가 4로 좀 더 많고 오메가3가 1 비율로 우리가 그런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어야 되는데, 제육볶음을 더 많이 드시지 생선구이를 더 많이 드시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루 식단만 딱 보더라도 삶은 달걀을 닭가슴살 많이 더 드시지 연어 샐러드를 더 많이 드시지는 않잖아요. 어쩔 때만 먹는 음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오메가3 영양제를 통해서 복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대 1이나 10대 1의 비율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염증에 노출이 되어 계시다고 보면 되고, 특히 몸에 이제 염증이라고 하면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에 염자 들어간 어떤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위염이라든지 이런 염증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더 충분히 드셔주셔야지 된다고 해요. 하루에 뭐 4g까지 메가도스를 하시는 게 그 염증을 좀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추천드리는 영양제. 사실은 이게 순위를 정하는 건 저는 정말 어려워요.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세 번째는 유산균이에요. 제가 항상 장이 안 좋았어요. 위장도 그렇고 대장도 안 좋아서 거의 일주일로 치면은 하루는 체하고 하루는 설사 장염이 걸리고 하루는 변비 계속 반복했어요. 365일을.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세도 있고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그냥 항상 배는 불편했어요. 지금도 다르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장에서 제대로 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유해균이 훨씬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식단에서 항상 데치거나 찐 야채를 드셔야지 되고, 유산균이 들어있는 김치라든지 생야채도 좋긴 한데 이제 대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야채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찐 야채. 저는 요즘에 항상 양배추나 당근이나 양파를 쪄가지고 식단에 넣어서 먹고 있거든요. 내가 혓바닥이 즐거운 것도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에게도 먹이가 될 수 있는, 굶겨 죽이지 말아야 하는 우리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어항에 고기를 키우는데 밥을 안 주는 거랑 똑같아요. 좋은 식이섬유들을 많이 보충을 해주시고 추가로 이제 유해균을 좀 줄여주고 유익균을 우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균주들을 섭취해주시는 걸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대장 유익균, 유해균 검사를 했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게도 항상 300억에서 1000억 CFU를 가지고 있는 유산균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게 결과가 나와서 그 이후로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장 상태가 좋아졌다고 느낄 때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면역체계의 80%가 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병사들이 이렇게 존재를 80%가 장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이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 호르몬도 95%가 내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 상태가 안 좋으면은 기분도 덩달아 안 좋아질 수 있고 우리 면역 체계가 전부 무너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이 약했을 때 걸리는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칸디다 질병이라든지 감기라든지 구수염, 바이러스 여기 물집 터지는 여러 가지 하여튼 싸워야 되는 어떤 물질들로부터 이기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원인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장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감기에도 끄떡하지 않고 쉽게 아프지 않고 잔병 치레하지 않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려면은 유산균은 반드시 따로 복용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는 유산균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우리 모르잖아요. 그 캡슐만 봤을 때나 포장지만 봤을 때 이게 정말 내 뱃속에 들어가서 어느 역할을 하는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균 검사를 꾸준히 하실 게 아니면은 정말 좋은 유산균을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내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거는 비타민 K나 비타민 B12, 부티레이트와 같은 영양 성분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유익균들은 그리고 나쁜 미생물들을 밀어내는 역할도 하고 또 그 해로운 박테리아들을 파괴시키는 효소들을 또 생산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면역 기능을 지원해주는 이뮤노글로불린 A 성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규제 T세포의 분비를 촉진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병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또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깨졌을 때거든요. 유산균을 드실 때는 다양한 균주를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종류를 봤을 때 7종에서 10종 이렇게 좀 다양한 균주를 드셔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마리수, 정확히 말해서 마리는 아니고 이제 CFU라고 군집을 형성할 수 있는 채소 단위를 말하는데, 평소에 드실 때 내가 좀 건강하다 그런 상태에서 드실 때는 최소 300억 이상을 드시고, 내가 좀 뭔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유산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1000억대로 드셔주셔야지 돼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죠. 300억 CFU인데 균수가 20종이다. 그러면은 한 종에 너무 CFU가 적게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것도 대비로 잘 보셔야지 돼요. 이제 다양하게 들어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다양한데 군집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씨를 뿌려야 되는데 보리로만 100%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씨의 개수는 똑같은데 너무 다양한 종류를 뿌리면 아무것도 싹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네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제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뼈나 근육의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몸에서 이제 비타민 D는 어떻게 보면 호르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호르몬으로 변환이 돼서 호르몬 자체는 뭔가 의사 전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신호를 전달해주고 하는 화학 전달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피를 타고 조직들을 돌아다니면서
신진대사, 성장, 그리고 기분까지도 조절을 해준대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한 5만 가지의 화학 반응에 비타민 D가 관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혈중에 필요한 거죠. 혈중 비타민 D 검사를 하셨을 때 혈액 1ml당 60에서 90 나노그램 정도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해요. 근데 직접 검사를 피 검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게. 우리는 전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위치해 있는 곳을 봤을 때 우리 뭐 직사광선을 쏘이는 적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철에는 비타민 D 생성이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름철에도 거의 30분 이상 온몸을 내놓고 있어야지 되는 정도로 해야 비타민 D를 충분히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드셔야지 되는 거예요, 비타민 D는요. 네. 혈중 혈액 검사를 하셔가지고 너무 부족한 수치라고 하시면은 이틀에 한 번씩 만단위 드시는 걸 저는 추천해드리고 서서히 줄여나가는 거죠. 지속해서 만단위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단기간에 내가 혈중 농도를 높이겠다라는 목적 하에 2, 3일에 한 번씩 만단위 드시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정에 올라왔다라고 뭐 30 이상으로 올라왔다고 하시면은 5,000 단위로 2, 3일에 한 번씩 드시다가 나중에 너무 적정이 되면은 400에서 800 단위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무시하지 마시고, 저는 종합 비타민이 추가되어 있지만 따로 또 5,000 단위 먹고 있어요. 작년에는 만 단위 먹다가 제가 조금 만족스러운 수치가 나와서 5,000 단위로 줄였고, 혈액 검사 결과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5번째 추천하는 영양제는 마그네슘입니다. 제가 영상 따로 엄청 여러 개 만들었었는데 신진대사라든지 지방산이나 단백질 합성, 신경 전달, 수백 가지의 효소 반응에 관여를 해요. 적정한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복용 시간대는 마그네슘은 저녁에 자기 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 전에 너무 많은 영양제를 배치해 놓으면은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야 되니까 자기 전에 먹는 거는 수면에 도움되는 거 그거 몇 가지만 딱 드시고, 이렇게 5가지 영양제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는 영양제를 지금 전 국민이 드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꼭 먹어야 되냐. 이제 식욕이 특히 떨어지신 분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고령의 분들은 음식을 똑같이 드셔도 소화가 잘 안 된대요.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분들, 평소 식단이 좀 망가져 계신 분들, 가공식품이나 설탕, 정제, 탄수화물 이런 거 드시고 오메가6 지방산, 트랜스 지방, 수소화된 지방 있죠. 뭐 마가린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식단 깨진 분들,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칼로리 제한하시는 분들, 하루에 방울토마토 반팩 플러스 두유 한 팩 요렇게만 막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필요하실 거고요. 평소에 위장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소화 흡수가 거의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서 내가 먹는 거 진짜 잘 먹는데요. 근데 이제 소화 흡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만큼 내 뼈와 살이 되는 게 아니라서 보조제를 통해서 흡수를 조금 증폭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평소에 과량의 음주와 과량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염증과 이제 간에 무리를 주고 하는 거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도 영양제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 이거는 아마 본인이 아실 거예요. 누구나 힘들지만 너무 고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정신적 학대 수준의 뭐 텔레마케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정신적인 노동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평소에 남편이, 아내가 나 너 죽도록 괴롭힌다 이러하신 분들,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는 매우 활동적인 분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신 임산부, 그리고 환경 오염에 노출이 되어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채식주의자 분들 B12 반드시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근육통이나 경련이나 통증이 좀 관절통이나 경직, 뻣뻣해지는 분들, 그리고 운동에서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알 심하게 배겨가지고 또는 근육 파열 이런 거 있으셔서 할 때도 보충제가 필요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이제 약간 정신 몽롱해지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멍하고 사람 나사 빠진 것처럼 활발하게 인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 이것도 과도한 어떤 스트레스나 몸에 염증이 많을 경우에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보충제로 뭔가 피로회복이나 염증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소화기 장애 있으신 분들, 더부룩하고 항상 가스차고 변비, 설사 이런 거 있으신 분들, 두통이나 피로, 무기력증, 에너지가 다운되어 계신 분들, 그리고 시야가 흐리신 분들, 루테인 그런 영양제가 많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피부가 여드름
체질로 바뀌었다거나 뭔가 자극적인 거에 쉽게 반응한다, 피부가. 그러실 경우. 그리고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주무시거나 머리카락이 갑자기 얇아진다. 평소 내 생활이 불규칙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건강할 때 지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계시고 이 영상이 거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 영양제 때문에 삶의 질이 올라가신 분들, 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영양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뭔가 영양제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처음 영양제를 접하시는 분들, 몇 개의 알약으로 효과를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